살 빼겠다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다거나 밤에 불 켜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먹었던 음식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들,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살찌게 만들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부터만 멈춰도 살 빠지는 체질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김민겸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댓글로 이거 먹으면 살 빠지나요?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이거 꼭 안 먹어야 되는 거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최근 연구에서는 안 좋다고 밝혀진 게 되게 많은데 왜 아직도 모르고 있지?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 했다고 한 끼 많이 먹고,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할 때 저탄건지라서 지방을 엄청 많이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되게 흔한 오해들이 아니라 정말 처음 들을 만한 오해들을 7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모르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아마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살이 찐 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찌는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 7가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많이 먹는 식품이 샐러드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샐러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유행했고, 자기 관리한다는 사람들 냉장고 보면 샐러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샐러드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샐러드가 생채소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샐러드를 다이어트 하겠다고 먹는 이유는 탄단지가 없어서 칼로리가 되게 낮고, 그리고 신선하고, 또 채소는 왠지 살이 잘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이유로 먹는데, 샐러드가 다이어트에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얘네가 생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이에요. 근데 샐러드나 생채소 같은 것들이 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장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장에는 한 70조 마리 정도 되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는 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장기적으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살이 잘 찌게 돼요. 그리고 유해균이 많으면 장에서 가스가 차고, 그 가스가 장벽을 허물어서 전신으로 염증이 퍼지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에 좋다고 알려진 식이섬유는 사실 인간이 소화할 수가 없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화 효소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얘네를 대신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장 운동이 활발하고, 즉 대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샐러드 뭐 가끔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대사가 떨어져 있거나 장 운동이 느린 사람들한테는 샐러드 같은 생채소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인간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이 느려서 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 오래 머무는 동안 식이섬유가 부패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썩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 안 좋은 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차는데, 그로 인해서 유해균이 증식하고 장벽에 허물어지고, 또 그 허물어진 장벽을 타고 염증이 전신을 통해 퍼지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또 다시 대사를 망치게 되고, 결국에는 다이어트에 안 좋은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들 특징이 대사가 느리다는 거겠죠. 대사가 잘 굴러가서 살이 잘 빠지는 사람들은 굳이 틴키토에 와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대사가 느리고, 그로 인해 장 운동이 느릴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생채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최대한 익힌 채소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크게 불용성 식이섬유랑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성은 물에 녹고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생채소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를 고온으로 익히게 되면 그 불용성인 것들이 그나마 수용성으로 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화가 좀 용이해지는 게 있습니다. 좀 장 운동이 느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배출이 조금 더 빨라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장에 좋은 식이섬유들은 보통 수용성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자면 샐러드를 먹지 말고 최대한 익힌 채소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먹고 남은 음식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식품 위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밑반찬 같은 거 락앤락 같은 데 보관해서 냉장고에 두고 오랫동안 먹죠. 근데 이때 덜어 먹지 않고 반찬통 그대로 먹고 나서 다시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는 행위가 여러분 다이어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아마 이걸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음식에 침이 묻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장에는 미생물, 즉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침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사람이라면 침 속에 유해균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뭐 유익균이나 중간균들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입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침 속에 있는 유해균이 음식에 닿으면 급속도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당이 많은 음식은 유해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래서 침이 닿은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그 순간부터 짧으면 한 20분 이내에 그 음식의 유해균이 2배가 넘게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랑 전골이나 찌개 같은 거 이제 숟가락 섞어 먹는 거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일단 시간이 짧고 바로바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유해균이 증가할 시간이 확보되지가 않는데, 침이 닿은 음식을 다시 냉장고에 두고 막 24시간 이상 보관해 놓고 다시 꺼내면 그 음식에는 유해균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유해균이 득실득실한 음식을 다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을 통해서 유해균이 다 들어가게 되고, 특히 얘가 유해균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소장에 번식을 하게 되면 얘는 SIBO, 시보, 즉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보가 아까 얘기한 장 건강이 나빠져서 전신에 염증을 퍼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전혀 모르셨겠지만 침이 닿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오랫동안 먹는 행위가 여러분 장 건강, 대사 건강, 다이어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이거 멈추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이라도 젓가락이 닿은 음식은 최대한 빨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깝다면 음식을 침이 닿지 않은 젓가락으로 소분해서 매번 드시는 게 좋아요. 귀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저염식, 저지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이 소금과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죠.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오고 붓고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방은 칼로리가 높고 뭐 고지혈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많은, 아주 높은 고염식, 고지방식은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적절한 수준에서는 소금과 지방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은 우리 세포가 일할 때, 즉 대사를 할 때 필수적인 재료예요. 소금이 없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체지방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염식보다 저염식이 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탄수화물, 즉 당이에요. 그 당이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고지혈증이라는 게 결국에 혈관에 기름이 끄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혈관에 지방이 끼는 이유는 너무 많은 당을 섭취해서 그 당이 포도당이 되고 얘가 이제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있는 당, 즉 혈당이 혈관벽에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염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을 분배를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게 원래 기능이기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많을수록 당연히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불이 크게 났으면 소방관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의 원인도 결국에는 너무 많은 당분 섭취입니다. 사실 오해를 풀자면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일단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을 상당수를 지방으로 만들고요. 전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도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뇌세포도 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것 또한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고요. 좀 직관적인 예시를 들자면 신생아한테 모유를 먹이죠. 근데 그 모유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 즉 지방입니다. 그만큼 지방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이지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강한 지방, 자연 상태의 지방 위주로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지만 적정량은 항상 드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식사에서 고기나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것처럼 요리를 할 때 쓰는 정도로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식사 대신에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식욕을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식욕이 해소가 되면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포만감을 느끼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포만감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건데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음식을 씹어야 됩니다.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이 음식을 씹는 행위 자체에서 우리 뇌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구나 라고 신호를 받게 되고 이 신호가 한 20분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위가 가득 차서 느끼는 포만감도 있지만 뇌가 느끼는 포만감이 훨씬 주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처럼 갈아서 만든 음식이나 가공을 많이 해서 섭취가
흡수가 빠르게 변형된 음식들은 저적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제가 아까 한 20분 정도라고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기까지 한 20분이 걸리고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는 빠르면 1분 안에도 먹을 수 있죠. 당연히 포만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 끼는 잘 때우더라도 다음 끼니에 폭식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 쉐이크 안에는 의외로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탄수화물을 배제한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하는 단백질만 있는 쉐이크도 있긴 있지만 상당수가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맛을 위해서 당분을 많이 넣기도 합니다.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당을 빼더라도 단맛을 만들 수 있는 대체당도 굉장히 많이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로 식사를 대체하는 건 저는 굉장히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단백질도 있지만 다른 영양소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지방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미네랄들도 충분히 먹어야만 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단백질 쉐이크에는 단백질만 이만큼 들어있고 지방이나 미네랄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좋은 식사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폭식이나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 특징은 혼밥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할 때도 동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혼자 핸드폰 보면서 이제 혼밥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 행위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혼밥을 하면 밥을 빨리 먹어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20분이 넘기면서 많은 양을 안 먹어도 포만감을 일찍 느끼는데 혼밥을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에서 핵심은 결국에 우리 뇌가 식사 중이고 음식이 충분히 들어왔다는 걸 인지시키는 건데 대부분 혼밥할 때 핸드폰 보면서 먹죠. 입으로는 밥을 먹지만 뇌는 핸드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또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이게 결국엔 과식의 쳇바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밥을 하면 주변에 나를 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음식 양 조절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 이제 같이 먹게 되면 특히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가족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들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가족끼리 먹지 않더라도 앞에 내 친구 아니면 동료가 있으면 개걸스럽게 이렇게 폭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좀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의 질과 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밥을 하면 다 무방비 상태가 되고 나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정신과 육체 모두에 건강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혼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6번째 특징은 퇴근 후 밤에 불을 환하게 켜고 산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다뤘었는데 밤에 불을 켜는 행위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뇌를 각성시켜서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일단 우리 뇌는 빛을 통해서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해요. 우리 뇌에 있는 송과체에서 구분을 하는데 그 송과체가 이제 이런 백열등 같은 거를 보면은 아 지금 밝으니까 낮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잠을 못 자게 되겠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식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 켜고 살면 다이어트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밝은 빛이 우리 뇌가 낮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곧 우리 뇌가 각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각성이 되면 다른 자극을 찾거나 음식을 찾는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불 켜고 사면 야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퇴근 후에는 백열등 전부 다 끄고 주황색 무드등만 켜고 생활을 하라고 여러 번 추천을 했었죠. 주황색 등 안에는 뇌를 각성시키는 블루라이트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수면에도 좋고 야식을 먹을 확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말 체감되실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7번째 특징은 자기 몸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음식 구매할 때마다 뒤에 영양성분표 보면서 칼로리는 되게 꼼꼼히 보게 됐죠. 그런 지식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예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낮고 지방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탄수화물은 체지방 합성의 재료인 혈당을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 체지방 합성 호르몬 인슐린 분비를 높이죠. 결국에 탄수화물은 칼로리는 낮지만 살은 찌우게 돼 있어요. 반면에 지방은 칼로리는 높지만 혈당도 안 만들고 인슐린도 10분의 1밖에 분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사실 덜 찌는 음식인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칼로리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는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음식마다 나한테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설명했던 이제 음식물 과민증, 지연성 알러지라고도 하는데, 땅콩이나 새우처럼 먹자마자 일어나는 그 정도로 심한 증상은 아니지만 먹고 나서 한 24시간 있다가 서서히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지연성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바이오컴에 음식물 과민증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이게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이 이제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고 영양 성분만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너무 좋아가지고 식단에 항상 넣었었는데, 음식물 과민증 하고 나서는 계란이 가장 안 좋은 음식으로, 안 맞는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란을 빼봤더니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란을 먹고 나서 다음날 혹은 12시간 정도 지나서의 몸에 붓기나 아니면 계란으로 식단을 하면서 내 몸에 체중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일지를 기록해서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잘 맞는 음식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맨날 수면을 못하면 식욕이 높아지고 살이 안 빠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잠을 못 잔 다음날에 내가 체중이 안 빠지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다음날 식욕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한번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잘 잔 날이랑 비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일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식당을 다니면서 그 집에서 밥 먹고 난 뒤에 내 몸 컨디션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식당마다 위생 상태나 아니면 사용하는 식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사용하는 식재료가 안 좋은 것들이라면 당연히 내 몸에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컨디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먹은 음식이 이 나쁜 컨디션 혹은 늘어난 체중의 원인이란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 연관성을 고민조차 안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식당을 갈 때마다 먹고 나서 컨디션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서 어떤지, 배가 아프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식곤증이 온다거나 그날 유독 에너지가 좀 떨어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식당에 다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 식재료 뭐 쓰세요? 한다거나 아니면 주방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러면서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식당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잘 해도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다 보면 좋은 식당, 안 좋은 식당도 장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일반식만 잘 골라서 하더라도 살이 덜 찌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꼭 한번 오늘부터 내 몸에 큰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아마 대다수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중들한테 알려진 그런 지식들보다 훨씬 더 직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는 꼭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그렇게 빡센 다이어트 식단 안 하더라도 꽤 괜찮은 체중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